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. 네, 자 이번 시간은 100만 년 만에 돌아온 해당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네. 모시겠습니다. 저는 뭐 어디 멀리 도망간 줄 알았어. 하도 안 왜 나오시고. 오랜만이죠? 왜? 뭐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안 오고 뭐 명절이라고 안 오고 뭐 그래서 오셨어야. 연초라고 안 오고 오셨어야 작년 연말에 100만 명 가입자를 넘는 구독자를 넘기는 건데. 그건 지금 100만 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오 소장님 안 오셔서 어서 오십시오. 아무튼 안녕하세요. 네. 새해 복 많이 함부로 받으세요. 막 말해도 돼요? 아니 안 온 게 아니고 네. 못 온 거죠. 빨간 날이 나를 막은 거지. 오고 싶었지만 빨간 날이어서 방송이 없는 걸 어떻게? 알겠습니다. 네. 그런 걸로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자 오늘은 뭐 해봅니까? 오랜만에 오셨으니까. 오늘은요. 왜 제가 작년에 벌써 작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. 네. 작년에 그 러시아의 그림자 선박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그런 선박을 이용해서 뭐 인도나 중국에 그런 제재를 뚫고 이렇게 배달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그림자 선박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이 더 복잡한 방식으로 그 제재를 받은 자국의 석유를 어떻게 세계 곳곳에 운반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네, 이 화면을 보시면 어제 그 로이터 통신이요 특별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. 그러니까 러시아가 하는 걸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. 그런데도 꽤 흥미롭더라고요. 어떻게 이란은 전 세계에 제재 오일을 날르나?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번 달에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되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또 이란을 또 그렇게 이란 사냥꾼이잖아요. 예. 이란 잡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넣을지에 대한 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란의 제재를 받은 석유를 어떻게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지 그림 위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. 참고로 이 로이터 통신이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입수를 했냐면 이란이 서방 제재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원유를 팔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해킹 네트워크가 이 이란 선박회사의 이메일을 해킹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 만여 건 이게 유출이 돼서 로이터가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었대요. 이란 선박회사, 그러니까 이란의 불법 수출 원유를 실어 날라주는 선박회사의 업무 이메일을 해킹해서 누군가 네, 그랬대요. 예. 그래서 요거 이메일을 보시면 이 이메일들인데 뭐 이 사하라 썬더라는 회사예요. 이 선박 회사인데 이 사하라 썬더가 파트너들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인데 뭐 이제 노란색 형광펜 된 부분을 이제 보시면 뭐 송장에 이란 이름 관련 단어 이런 거 쓰지 말아라. 예. 이런 언급도 있었고 안 그러면 우리 은행 계좌 차단될 수 있다. 아니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뭐 품질이나 수량 등 이렇게 된 증명서가 있잖아요. 거기에 이란산이 아닌 걸로 제공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선박의 원래 이름 바꿔라.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란의 석유 제재 자체는 사실은 되게 오래됐어요. 그 미국 주도의 제재가 주인데 그 1995년쯤에 그 이란이 핵 확산 방지 조약 그거를 어기고 핵무기 생산하고 뭐 제조하고 가지고 있다 이걸로 미국이 95년에 제재를 처음으로 했어요. 설마야. 그때는 이제 이란 석유 개발하는 거에 미국의 참여는 전면 금지.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투자했다가도 다시 멈추고 새로 하려는 사람도 연기하고 뭐 어쨌든 투자하면 쳐버리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2010년에 오바마 정부 때는 뭐 거래하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은행 외국 은행 이런 걸 제재를 했었고 뭐 2012년에 또 유럽 연합이 조금 포괄적으로 그런 제재를 또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2018년이 돼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가 2015년에 어떻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란 핵 합의 그 탈퇴할 거야 그랬잖아요. 탈퇴할 거야 하면서 다시 제재를 부과를 했죠. 그때 왜 우리나라도 한번 좀 영향을 미쳤잖아요.
그때 우리도 이란의 그 원유에 되게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나라, 중국, 뭐 우리나라, 말레이시아, 인도 이런 곳들이 미국의 눈치를 갑자기 좀 보면서 이란의 석유를 좀 들여오기가 어려워지는.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예외 조치를 해줬었어요. 예.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막혀가지고 한 2019년부터 그 왜 우리나라도 원화로 결제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은행에 이란 돈 묶여가지고 이란이 계속 그거 돌려줘. 원화라도 줘 했다가 또 미국이 주지 말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그랬었잖아요. 그게 요 제재 이후에 2019년부터 막혔던 그거예요. 어쨌든 이란이 지금 2018년에 트럼프가 했던 제재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예. 그러니까 이란이 뭐 원유로 그걸 판 돈으로 핵 프로그램 만들고 중동의 무장단체를 지원한다는 둥, 그다음에 시위 같은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잔인하게 뭐 예. 억압을 하는데 쓴다는 둥,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맞아 이거는 진짜 안 돼 하면서 동참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란산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들이 세계 곳곳에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. 팔지 못하고.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여분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육상 공간이 부족해요. 예. 그러니까 이거 어떡해?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래가지고 굉장히 초대형 유조선 있죠. 거기에 실어서 바다 위에 그냥 떠다녀요? 바다 위에 이렇게 예. 동동 뭐 페르시아만 주변에 이제 순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란 영해에 정박해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. 예. 근데 어쨌든 돈 벌어야 되잖아요. 네. 이게 어떻게 보면 외화 수입이 아주 주요한 수단인데 그래서 이란이 머리를 굴려서 이 파트너 그 국가들한테 고객들에게 제안을 한 거죠.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줄게 하고 한 게 그때의 이제 그림자 선박의 원조. 그러니까 다크 플리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암흑 함대?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그렇죠. 대포차와 비슷한 대포배. 오래된 유조선이고 제대로 된 보험이 없고 그다음에 시그널 뭐 시스템의 시그널이 잡히지도 않고 잘 그런 식으로 몰래 보낸다는 거네요. 유령선. 네, 이란산 석유를 니네가 산 건 우리도 모르고 너네도 모르는 거야. 그게 그림자 선박의 시작이었어요. 근데 주로 이제 해상에서 중국, 시리아, 튀르키예 이런 국가의 그 소수 선박의 원유를 이제 비밀리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러시아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저번에 했을 때 내가 몰라? 내가 하면서 약간 모르쇠에 대꾸를 안 하는 거였는데 이란은 오히려 이걸 자랑을 해요. 왜 자랑해요? 야, 우리가 미국 그놈들이 제재를 하긴 했는데 우리의 또 이 스마트한 대처 덕분에 네. 우리가 그 제재를 효과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랑을 대놓고 해요. 그래서 2018년에 사우디에 무슨 포럼이 있었거든요. 예. 거기에서 이란의 외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이란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완성한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제재를 회피하는 기술이다. 하하하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그 기술을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. 와. 로이터가 아주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줬는데 예. 지금 램이라는 유조선이 있어요. 램이라는 유조선인데 이 램이라는 배의 선장이 소지한 문서를 보면 2023년 이라크에서 2023년 2월 22일 이라크에서 100만 배럴의 석유를 싣고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파나마 국적의 선박이에요. 이 서류상으로는. 다국적이네. 예. 그런데 이라크에서 석유를 싣고 그럼 이란 석유가 아니잖아요. 이라크 석유를 싣고 말레이시아로 가는 파나마 국적의 선박. 예. 그래서 요게 그 증명서 이런 거죠. 그런데 이제 예상을 하셨겠지만 사실 이 배는 이란 석유가 있는 거예요. 딥 오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란산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배였어요. 이 선장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증명서입니다, 이게. 그리고 목적지는 중국. 그럼 앞에 거는 가짜네. 그냥. 가짜죠. 가짜 그리고 이란 그 국영회사인 사하라 썬더가 소유한 배고 이게 진짜인 거예요.
이중장부네 이중장부. 네, 참고로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이 사하라 썬더를 이란 정부의 어떤 최전선 기업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이유는 이 사하라 썬더가 이란의 그 엘리트 혁명 수비대의 자금원이자 지원처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. 네. 근데 로이터가 지금 취재를 시작했을 때 그래서 사하라 썬더 이 웹사이트를 이제 찾아가봤을 거 아니에요. 예? 근데 이미 그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중국의 불법 도박 사이트로 바뀌어 있더래요. 네. 근데 어쨌든 이 배가 어떻게 또 중국까지 갈까? 예. 이게 이런 식이에요. 지금 걸프만에 그 이란형의 여기 레미라는 배가 지금 소니아 1이라는 배에서 레미가 석유를 옮겨 싣는 모습이 유럽 우주국 위성에서 실제로 포착된 위성 사진이에요. 둘이 만난 거예요? 저거 네. 지금 배 둘이? 네, 이거는 이제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 이게 네. 실제 사진. 이란에서 이란 앞바다에서 접선하는 거네요. 네. 이란 앞바다에서 레미라는 빨간색 배와 소니아라는 회색 검은색 배가 있는데 네. 두 개 중에 누가 이란 배예요? 레미. 둘 다인데 우리가 아까 서류에서 봤잖아요. 왜 갈아타요? 그냥 쭉 가면 되죠. 어차피 가짜 서류도 있는데. 근데 소니아도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란 건데 예. 아까도 우리 레미 봤잖아요. 이라크 거. 예? 파나마 거. 이라크 석유를 실은 파나마 배였잖아요. 예. 소니아도 마찬가지예요. 다른 나라의 원유를 실은 다른 나라의 배로 나와 있어요. 돈 세탁을 하는데 더 헷갈리게 하려고 중간에 한 번 더 세탁하는 거예요? 근데 제가 이따가 그 지도 쫙 보여드릴 건데 이게 그 어느 나라의 몇 개인지를 셀 가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이란산 석유는 어느 배에 실려 있어요? 레미 첫 번째 레미라니까. 소니아에서 네. 레미가 옮겨 실어요. 소니아에 그럼 이란산 석유가 지금 있어요? 네. 불법 석유가? 네. 레미는 그럼 빈 배예요? 그렇죠. 실어요. 빈 배가 와서 실었다. 네. 레미가 그럼 이제 이란산 석유의 수요자인 중국에 가는 중국이나 거지. 이런 쪽으로 갈 텐데. 네.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.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왜 소니아가 직접 중국으로 안 가냐는. 왜 중간에 저기서 갈아타? 계속 바꿔야 되니까 국적을. 헷갈리게 하려고. 더 헷갈리게 하려고. 얘네 갔다가 얘가 여기 줬다가 얘가 여기 줬다가. 그리고 꼬리가 안 잡히게 나중에 하려고. 다 얘기할 거긴 하지만 예. 이 과정에서 한 번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거의 60번이 바뀌어요. 이렇게. 중간에? 네. 손바꿈을 한다고 네. 60번을? 네. 그러니까 그냥 배 한 척으로 그냥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? 배 한 척으로 가면 이란산이 돼버리잖아요. 이란에서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오는 가짜 그 여권이 있는데 그냥 너 가짜 여권이구만 하면 그냥 잡히는데 그 가짜 여권을 가진 애가 또 가짜 여권이 있는 애한테 넘기고 걔가 또 다른 여권 애한테 넘기고. 그럼 중간쯤 되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가 선언을 붙잡아서 아무리 등짝을 물어봐도 난 몰라요. 뭐. 그러니까 또 보세요. 이렇게. 우리 너무 일러 지금. 그래요? 예, 너무 일러. 너무 놀라기엔 일러요. 네. 자, 그 다음 화면 볼게요. 이거는 그 이후에 3월 8일까지 그 레미호가 또 이제 쭉 이동을 합니다. 여기서 쭉 내려와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그 좁은 해협이자 그 좀 치안이 느슨하기로 유명하대요. 이 말라카 해협에 정박하고 있다가 아까 거기서 100만 배럴을 실어 왔거든요. 거기에서 약 76만 배럴을 또 파트너 중에 한 명인 지금 여기 사나의 퀸이라는 선박으로 옮겨 실었어요. 근데 말레이시아로 간다고 아까 처음에 돼 있었는데 실제로 말레이시아 근처로 갔네요. 요거는 실제 위성 사진이고요. 근데 우리가 저번에 왜 러시아 그 그림자 선박 얘기할 때도 했지만 배들이 그 AIS라는 자동 식별 시스템이라고 하죠. 그 위치 추적 시스템을 끄잖아요. 그래서 헷갈리게 하잖아요. 그리고 가짜 위치를 전송하게 하는 그 스푸핑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사나의 퀸이라는 배는 사실 여기서 택갈이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상으로는 여기에 있게 위치를 뜨게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석유를 다 옮겨 실으면 다시 그 시스템을 켜고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줬어요. 사나의 퀸한테. 그리고 또 배가 남아있잖아요. 25만 배럴 남아있잖아요. 이거는 DP7이라는 배가 또 와가지고 접선을 합니다. 두 개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? 그 배한테 또 줘요.
서로 행선지가 다른 모양이네요. 행선지는 사실 뭐 중국이에요. 이것도 다 보여드릴 거긴 한데. 왜 나눠? 중국으로 어차피 갈 건데. 들어봅시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저도 궁금하긴 하죠. 들어봅시다. 이게 AIS 시스템이 잘 가동되면 원래 선박들이 해상에서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스푸핑, 헷갈리게 막 다른 거짓 위치를 띄우게 하고 그럼 이렇게 보인대요. 예. 결국에는 그 배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도착을 해요. 한다. 근데 이후에도 아까 그 레미가 DP7한테 줬잖아요. 예. 그러고 나서 한 차례 또 다른 배를 만나서 또 줘요. 남은 거 탈탈해서 또 주고 다시 중동의 오만으로 이동을 합니다. 오만 쪽으로. 그러고 나서 배 이름을 바꿔요. 예. 이게 뭐냐면 오만에 도착한 이후에 선원들의 업무 목록이거든요. 근데 여기 형광펜 부분에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앞에 그 서류에서 봤었던 익숙한 이름 딥오션으로 바꾸는 거예요. 예. 레미가. 그리고 여기서 도장도 바꿉니다. 그러면서 이름 바꿨으니까 여기 레미였다가 딥오션으로 바뀌죠. 아하. 도장도. 근데 여기 보면 그 넘버 IMO 넘버가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약간 선박의 주민번호 같은 거거든요. 예. 영구 번호예요. 근데 이 번호는 똑같아요. 번호는 같은데. 번호는 똑같은데 좀 허술했던 거죠.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. 근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이 지금 딥오션으로 바꿨잖아요. 올해는 윌마2로 활동 중이래요. 어쨌든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꾼 그 레미호가 그러니까 딥오션이 다시 이란산 석유를 저장하는 데 쓰는 배 중에 듄이라는 또 초대형 유조선이 있어요. 예. 이게 듄이라는 게 사하라 썬더의 그 거의 모선이라고 할 수 있는 네. 예. 듄을 만나서 또 이 레미 여기서 또 교환을 합니다. 네. 근데 또 이때도 스푸핑을 해가지고 레미호는 여기에 있는 걸로 뜨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원유 그 관련 문서를 보면 이제 말레이시아산 아니고 이라크산으로 바뀌어 있어요 또.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여러 개가 엮여 있는 과정에서 결제는 그럼 어떻게 되나? 근데 이번 보고서에서 찾아낸 게 현금 거래 방식이었는데 예. 이게 이메일 내용이거든요. 근데 이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 현금 건넬 사람 신원 정보를 내가 보낼 테니까 예. 이 사람한테 현금 430만 디르함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7억 원을 줘라. 이런 이메일이에요. 또 다른 메일에는 뭐 선박 간의 그 운송 작업을 지원하는 회사가 예. 그 사하라 썬더한테 아랍에미리트 세관 직원한테 현금 15,000달러를 줘라. 이렇게 현금을 줘라? 네. 그 사람들한테? 그걸 세관 어떻게 직원한테 네. 좀 이제 로비를 해라. 요청하기도 했대요. 근데 이게 거의 뭐 곳곳에 다 그런 구멍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하라 썬더의 원유가 이란에서 중국으로 운송되기까지 60번 이상의 선박 간의 환적이 계속 있었는데 예. 진짜 열심히 산다. 진짜 열심히 저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있겠어요?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제가 이 지도를 보면 깜짝 놀라세요. 자, 무슨 뭐예요 저게? 아까 이게 듄이라는 초대형 유조선이었고요. 우리 이게 레미예요. 듄과 레미도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. 근데 이 듄에서 이 나라들의 태그를 단, 깃발을 단, 플래그를 단, 뭐 여기에는 뭐 가봉도 있고요, 파나마도 있고요, 니카라과, 뭐 라이베리아, 팔라우 막 엄청 많습니다.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또 행선지로 가죠. 예. 중국 대부분 중국이고, 이 레미호가 또 여기 레미호는 또 레미호 나름대로 뭐 여기 뭐 저기 뭐야 베트남에도 주고 뭐 파나마에도 주고 카메룬에도 주고 뭐 여기저기 또 그런 플래그를 단 배들한테 또 뿌립니다. 사실 요 뒤에도 또 있는데요. 이게 굉장히 이것만 봐도 어지럽죠? 열심이구나. 네.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보니까 그 레민가 소니안가가 처음에 이거는 이라크산이고요. 우리 말레이시아로 갈 겁니다. 그렇게 서류를 위조했잖아요. 사실은 중국으로 갈 건데. 근데 보니까 실제로 말레이시아까지는 가. 그 말레이시아 나 왔어. 나 말레이시아 온다고 그랬잖아. 말레이시아는 가도 되나 봐요. 이라크 석유가? 이란 석유가? 뭐?
이란이랑 또 말레이시아랑 역사적으로 또 이제 끈끈한 또 관계가 아니 그 이라크산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그 산은 위치를 조작해서 이라크에서 출발한 것처럼 위치를 바꾸는 거야. 그래서?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가. 예. 말레이시아 이라크산이 말레이시아로 왔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지. 아무 문제 없잖아. 근데 또 이라크에서 거기서 또 몰래 또 딴 데로 넘겨. 그리고 걔가 또 딴 데로 가. 그러면 나는 서류상으로는 이라크에서 말레이시아로만 간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사실은 목적지는 중국인데 서류가 걸렸을 때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? 이게 저희 추정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배들이 엮여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대부분은 사실 이란산 원유인데 예. 지금 뭐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같이 그쪽도 사실 제재 받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쪽 원유 운반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어요. 저런 방식, 저런 배들이. 네, 이 배들이 그쪽에서도 받아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완전 짬뽕으로 다 섞이는 거예요. 그래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시된 국기는 서류상에 표시된 국가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환적해가지고 각각의 목적지가 있는데 이 지금 전체 보면은 34척의 선박에 92개의 소유주 또는 운영회사가 엮여 있대요. 예. 이 시스템에. 근데 이제 로이터가 입수한 자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인데 이 사하라 썬더가 이동시킨 석유 대부분은 결국에는 중국에 도착했고요. 제가 또 별도로 찾아보니까 이란이 이런 식으로 중국한테 배럴당 한 12에서 15% 정도 저렴하게 석유를 수출하고 있었어요. 근데 요거 보시면 이란에서 출발한 거, 뭐 베네수엘라, 러시아에서 출발한 원유들이 결국에는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를 일부를 보여준 거거든요. 이게 출발은 이란에서 출발한 건데 저 밑에 네. 어디 들려서 거쳤다가 결국 중국으로 간다. 네. 중국이 가장 많다. 그리고 지금 이거는 로이터 자료고요. 예. 블룸버그도 그 이란 석유 수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자세히 취재를 한 게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과거 5년 동안 이란에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그 해상 경로가 있잖아요. 거기에 위성 사진들을 다 분석을 했대요. 그래서 컴퓨터한테 한 번에 몇 시간씩 나란히 붙어 있는 그 두 척의 선박의 어떤 고유한 패턴을 인식하도록 훈련을 한 거예요. 그럼 잡아내잖아요. 근데 이걸 통해서 해상 환적을 했구나.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취재 내용을 지금 블룸버그 팟캐스트에 올라와 있어서 또 팟캐스트를 들어보니까 그 듣다 보면 취재팀이 야 저거 봐 저기 호스 보이냐 호스 보여? 막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. 네, 언빌리버블이다 하면서. 네, 블룸버그가 또 별도로 이 선박 데이터, 그다음에 중국 세관의 또 공식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수입 내역을 살펴보니까 2022년 이후에 중국이 이란산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수입하지 않았대요. 공식적으로는? 공식적으로는. 그리고 말레이시아산 석유를 수입한 것으로 돼 있대요. 네. 근데 이상한 거는 다 계산을 해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말레이시아산 석유가 중국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. 느낌 오시죠? 네. 사실상 이란인데 말레이시아의 산으로 둔갑해서 중국으로 가는 거구나.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근데 블룸버그 기자들이 굉장히 집요한 게 블룸버그가 뭐 언론사니까 포럼을 하잖아요. 근데 그 포럼에 말레이시아 그 총리가 왔어요. 그거 물어봤어요. 마이크 드림인 거예요. 이란산 원유 환적 알고 계십니까?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는 정보 있으십니까? 근데 이제 부인을 했죠. 우리는 이거를 모니터할 능력이 없다. 근데 뭐 어쨌든 이란은 사실 어떻게든 수출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익률이 높지는 않겠죠. 그러니까 이 사이에 선박 간의 그 운항이나 중개인도 있을 테고 숨겨진 자금 이체를 할 때도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란산 원유 가리고 제3국에서 온 것처럼 하는 그런 그 뭐 리브랜딩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거에 대한 추가 비용도 또 있을 테니까. 그렇겠죠. 그래서 그리고 또 싸게 주잖아요, 중국에. 그래서
이거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30% 정도 손해를 보고 파는 것 같다. 이란이. 네, 그런 분석이 있어요. 그럴 것 같아. 저는 30% 더 안 남을 것 같아. 이걸 60번이나 갈아타야 되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? 그냥 갖다 주면 될 걸. 근데 이제 또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을 다시 복귀하게 되면 예. 야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해지겠구나. 그리고 뭐 중동 서방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진짜 다시 한번 최대의 압박을 줄 거다. 그래서 근데 지금 요 기사랑 보도 자료를 보시면 예. 이미 작년 10월에 미국이 그림자 함대에 연루된 회사들하고 선박들 제재했고요. 그다음에 요게 네 여기 오른쪽 요게 12월 초에도 재무부가 미국 재무부가 이란의 그림자 선박에 대한 압박을 좀 강화하겠다. 그래서 35개의 관련 업체 선박을 다 나열을 해요. 네. 이 회사는 이 국가의 플래그 깃발을 달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거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럼 쫙 다 낱낱이 알려주면서 제재를 확대하겠다.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12월 19일에 제재 압박 유지하겠다. 근데 4개 기관과 3척의 선박을 추가로 또 제재하겠다. 예. 그런 지금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제재가 강해지면 이란의 원유 판매가 조금 수그러들까? 조금 잠잠해질까? 없어질까?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 그럴 거다. 또 방법을 개발해낼 거다. 안 그럴 거라는 게 뒤로 빼돌릴 거다. 왜냐하면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걸 도와주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들이 있는 한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. 근데 밥 먹고 잡으려면 위성에서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을 거는 같은데요. 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 미국이 뭐 위성이 많으니까 열심히 잡으려고 작정하면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야, 그래도 이만큼만 먹고 살아라 하고 그냥 눈 감아주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. 근데 우리가 그때 러시아 얘기할 때도 했지만 예. 이거를 완전히 다 차단을 해버리면 이 공급의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예, 그런 부분도 이제 막 선뜻하기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요. 이란 현지 매체가 예.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두고 이 자신들의 그림자 선박을 어떤 제재에 맞선 이란의 비밀 무기다. 이렇게 그렇게, 표현을 하면서 예. 자신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기사를 쓴 거거든요. 네. 근데 요점이 뭐냐면 트럼프가 복귀를 하면 제재 수위가 최대로 커질 거라는 거 인정. 근데 미국은 어떻게 좀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항만이나 운송회사 포함해서 석유 수출의 모든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서방 언론들이 그림자 선박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. 로이터나 블룸버그처럼 미디어 플레이를 하고 있다. 근데 이거는 미국의 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. 이것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지금 공포심을 느끼고 국내에서도 불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다. 니들이 뭔데 우리 석유 파는 걸 제재하냐 마냐 하느냐. 그런 내용이 또 하나 들어있고 그러나 결론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제재에 맞섰던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돕는 이니셔티브의 메커니즘을 만드는 능력이 우리는 굉장히 탁월하다. 그래서 석유 수송 경로를 안정화하고 그로 인한 통화의 자원 확보도 계속 가능할 거고 미국의 제재 효과는 그래서 줄어들 수 있다. 그래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미국의 제재는 결국에는 이거는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경제적 도구일 뿐이다. 우리는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런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다. 뭐 이런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을 현지 언론이 좀 쓰고 있어서 스마트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복잡하게 그냥 꼬아놓은 그런 느낌인데 매우 복잡하게. 예. 네. 사실 옮겨 신는 것 같기는 한데 얼마나 옮겨 실었는지 뭐 두세 개만 갖다 보면 약간 잡아내기가 어려운지 잘 모르니까 어려울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. 저도 이렇게 그 추적 내용을 보면서 다시 올렸다 내리고 그러니까 이베가 아까 누구 걸 실었다고 하면서 다시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.
그러니까 정말 요 1년치만 봐도 굉장히 복잡한데. 네. 네. 앞으로도 계속 알겠습니다. 있을 수 있다. 그런 내용도 있었다. 그런 내용도 있었다. 네.